안녕하세요. 미스터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어느새 달이 바뀌었습니다. 네. 4월이 되면서 봄 기운도 좀 완연해지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은 약간 좀 그렇긴 했지만 네. 화수목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계속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월에 증시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봄처럼 증시도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의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인사드려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검선입니다. 자, 네, 오늘도 신구의 조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일문즉답 시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선입니다. 네, 뭐 앞서서 뭐 말을 했지만 이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약간씩은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문가께서 이제 뭐 섹터라든지 업종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딱 단어로 언급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하반기까지 반도체 장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네, 장비. 역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 반도체 잠시 후에 종목까지 싹싹싹 해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4월 증시 증권사들 전망들을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많이 보는 데는 2,950까지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4월 달 이번 증시 2,800 위로, 아니 2,900 위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꺾으시네 이제. 약간 다이내믹하게. 자, 2,900 노려보고 싶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그 이유는 조금 더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어떤 참여할 만한 자격 요건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주식만 갖고 계신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네, 서울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전화해서 꼭 짚어야 되는 내용들도 체크해 주시죠.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 금산 전문가와 김형일 전문가 두 분 나오셨거든요.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사 좀 잠깐 나눠볼까요? 네. 네. 지금 아까 70명에서 한 120명까지 한 번에 또 와주셨습니다. 바쁜 네. 시간 또 내서 또 함께 해주시네요. 네. 내돈내산, 내 돈으로 내가 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건님, 창호님, 굿밤.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윤수짱 월천님께서도 오셨어요. 네, 이분은 윤수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네.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윤수님, 그 월천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월천. 인사 주셨고 부러워. 남이 경휘님, 경휘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한데. 잘 오셨습니다. 저도 처음 네. 뵙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구 곰님 오셨죠. 내 돈은 예술 나는 똥손님. 그런데 항상 예술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점점 저희가 예술적인 손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전화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셔서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셔서 전화 주신 거예요? 세트레가이 세티레가이요. 47,835원에 25%인데요. 예. 전에 한번 이거가 밑에 있을 적에 4만 2천원인가 있을 적에 금산 전문가님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48,000원 오면 5%를 팔고 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번에 5%고 뭐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48,400원까지 왔다 갔더라고요. 최근이네요. 이번 주네요, 그러면. 이번 주인지 뭐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월요일 날. 아, 네. 그 타이밍 놓치신 거예요, 그러면? 예, 5%고 뭐 하나도 못 팔고 아하.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갖고 예.
오늘 금산 전문가님한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떻게 팔 기회가 있나. 예. 이게 다시 내추설적으로 내려오는 거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손절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걱정이 돼 갖고요. 알겠습니다. 뭐 죄송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잘 전화 네. 주셨습니다. 자, 아유,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트랙 아이 어떻게 또 보면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세트랙 아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채택해 주셔서. 네, 제가 이거 좀 똑소리 나게 제가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질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나와 있는 세트랙 아이는 사실 이 종목은요. 제가 한 2018년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가지고 제가 한 뭐 7, 80% 정도 하면 수익도 한번 제가 한번 챙겨 드렸었죠. 여러분들 이게 세트랙 아이라는 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벨 1호라고 아시죠? 우리벨 그 1호가 언제 발사를 했냐면 내 기억으로는 1992년도에 아마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이 우리벨 1호잖아요. 이 우리벨 1호를 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인력이 되겠죠. 핵심 인력이 카이스트 인공연구센터 출신들이 이 기업을 창업한 거죠. 그러니까 세트랙 아이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벨 1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력들이 나와서 이 기업을 창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요 지금 어떻게 불리워지냐면 그냥 우주 항공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한자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우주 항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주 항공. 요 우주 항공에서 가장 근접한 기업이 세트랙 아이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2021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대기업이 이 조그마한 기업을 인수했을까? 이 기업의 기술력이죠. 위성 시스템이나 위성 탑재체 또는 위성 영상 시스템 쪽은 세트랙 아이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인 하나그룹이 이 기업을 인수한 거죠. 제가 이 기업의 몇 가지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요 자회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하나 나올 거예요. 지금 지분 8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IA라는 기업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SIIS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SIA라는 이 자회사 세트랙 아이가 8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SIA라는 기업은 여러분 항공 있잖아요. 항공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 업체예요. 이게 나와 있는 SIIS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왜 위성 영상 있죠. 이걸 지금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기업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요 두 개 기업이 두 개 기업에 빠르면은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아마 코스닥에요 상장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에 이렇게 상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굉장히 큰 내용들입니다. 두 개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리호
2차 발사가 6월 15일 날 예정이 돼 있죠. 여러분들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하나그룹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그 다음은 세테렉아이. 요 하나라는 요 그룹 안에 세테렉아이가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누리호 발사에서 발사체부터 시작을 해서 로켓 분리까지요. 이게 한 25% 정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그룹이에요. 제가 모멘텀이 여러분들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누리호 2차 발사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주가 탄력이 저는 상당히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금강문 공시에 들어가시면 요 세테르가이의 이사가 이게 보면은 김성년의 장남이 있죠. 장남이 이게 이사를 맡고 있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동관이가 여러분들 김성현 가장 큰 장남이잖아요. 이 김동완 지금 하나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그룹의 지금 하나솔루션의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죠. 요 김동관 씨가 아마 이게 이사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그룹이 앞으로 우주항공 쪽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지금부터 잘 보유하시면 저는 상당한 상승세가 지금 나올 수 있다고 판단 들어요. 적어도요. 이 종목은 보유 기간을 딱 제가 정해놓고요. 6월 15일 요 때까지 보유한다는 전략. 우리가 보통 어떠한 뭐 일을 하더라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략. 그죠? 이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뭐 무식하게 그냥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우고 주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이요. 누리호 2차 발사까지 가져가는 전략. 6월 15일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다. 그건 지금 비중을 2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오면 25% 중에서 5% 정도는 정리하고 그 다음은 주가가 6만 원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6만 원 이상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를 6월 15일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우시니까 5만 원 정도 오면 5% 매도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6만 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거리도. 제가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이 하나의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그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그게 표가 집중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있느냐. 내가 이야기했던 누리호 발사라는 요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수급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 어제 그 아마존의 창업자 그죠? 제프 베이조스가 민간 그 우주 기업을 창업했죠.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죠? 그 블루 오리진이 어제 보시면은 4번째 우주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죠? 6명의 승객을 태우고 어제 우주 여행에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 S라는 그런 우주 탐사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장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 중기로 접근한다는 전략으로 보유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전문가님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은 25%인데 5%를 5만 원에 정리하지 말고 듣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데 그냥 다 6만 원 이상에서 해도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왜 그런 전략을 제가 세드리냐면은 네. 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사람은 간사합니다. 네. 사람이 간사해서 어떤 일이든 있잖아요.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나만의 원칙. 나는 한 25%는 좀 비중이 많으니까 5만 원 정도 되면 5% 정리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한번 최대한 가져간다는 그런 전략.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굴러 먹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전략을 하나 제시해 드릴 때는 예,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십시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렇게 금산 전문가께서 제시해 주시는 원칙과 기준 요거 잘 지켜보시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해 보시면서 많은 수익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야, 첫 번째 전화 종목부터 아주 양질의 진단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같이 좀 진단 듣고 있다가 네. 아, 좀 더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하는 그러셨어요? 순간, 하는 순간 아. 바로 예, 금산 전문가님이 간파를 하셨습니다. 일침을 바로 하셨네요, 아, 금산 전문가께서. 예, 저한테 기준이 수익밖에 없나 봐요. 자, 금산 전문가의 첫 번째 진단을 들어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그 TV 좀 꺼주세요. 그 저희랑 통화에 좀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그럼 안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통화가. 네. 근데 이 핸드폰으로는 목소리가 적게 들려요. 아, 그래요? 저희가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인가요? 한신기계예요. 한신기계, 원전. 예. 그 매수가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요. 네. 아침에 샀더니 물을 먹었어요. 8,970원이요. 보니까 고점에서 사셨네요. 약간 높을 때 오늘 장중에 그러면 이 이상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뚜루루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지난주 좀 주 후반인가 그럼 상한가 한번 갔었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 네. 되겠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9,510원까지 갔었다가 내려왔네요. 네. 그럼 이 한신기계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조금 샀어요. 5%. 그렇군요. 그렇게 막 부담되는 비중까지는 아닌가 봐요. 네. 네네. 자, 그럼 한신기계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가 될까요? 지금 제가 물을 먹었는데 이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원전 관련 기계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올라가셨으면 해요? 그냥 10,000원? 네.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9,500원까지 지금 가장 많이 갔던 것보다 더 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네. 진단받고 싶으세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원전 관련주로 한 번 더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제 이 한신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 컴프레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납품 이력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소식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방송상으로 2월쯤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지금 저점 대비 대략 한 100% 이상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최근에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구간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확실한 대응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저점 대비 이미 100% 이상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대응 구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 원전의 이 업황, 그리고 이제 이슈들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제 지금 원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원전은 계속해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해외에서 한수원이 뭐 체코나 혹은 뭐 폴란드 등등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수주를 이제 몇 조짜리를 이제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몇 조짜리 수주권들을 받아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시공업체들, 그 다음에 이 자재업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납품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신정부가 들어섰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최근 시장에서 정책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는데, 원전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주요하게 밀어붙일 만한 정책입니다. 분명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너무 크게 상승이 나온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일진파워, 에노토크 여러 가지 원전 종목들은 이미 이제 저점 대비 100% 이상 혹은 이제 50% 이상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구간을 조금 길게 늘려서 보면요, 지금 이미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최고가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이 선절 라인이라든지 혹은 대응 구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손절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확실하게 이 저점 구간 있죠. 지금 이제 최근에 저점이 8,110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때문에 8,1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셔야 돼요. 8,100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원전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4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전이기는 하죠. 지금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전기가 부족했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면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원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체제고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해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이제 굉장히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이제 제재들을 가하는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에 좀 쩔쩔맸던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갔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쩔쩔맸던 국가는 이제 독일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좀 강하게 나갔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3년, 4년 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60%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일의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원전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혹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반드시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점에서 100% 이상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요.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슈잖아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나만의 확실한 어느 정도 이탈 라인, 그 다음에 스윙 라인을 정하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8,100원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8,100원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정하고 가시고 혹시나 이제 8,100원을 지켜주면서 이제 5월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한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겠죠.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8,100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은 10% 20% 이상 뻔히 이제 보이는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리하게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8,100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고 신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기회를 줬을 때 반드시 빠져 나오셔야 된다. 현재 구간은 리스크가 많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근데 오늘 통화로 투자클럽에서 아침에요. 장 시작하기 전에 네네. 8시 반 그때 이 한신기계하고 일진파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인수위에서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원전은 저점 대비 크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상승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절 라인과 스윙 라인을 정하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가기보다는 대응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때문에 수익,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도 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이슈가 좀 더 나오는 구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8,1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수익 구간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손절 가격 8,100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잘 참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원전 관련해서 한신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네. 쉽지 않다. 맞아요.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예. 좀 정리를 하고 최대한 손실을 덜 보고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최근 정말 뭐 대선 관련해서 정말 많이 언급됐던 대표적인 종목군이 바로 이 원전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도 올라왔어요. 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올라갈 종목 뭐가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네. 국내 증시의 또 대표적인 그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도체. 아까 전에 그 우리 금사전목께서 네. 반도체 장비를 이제 좀 주목해야 된다. 하반기까지 좀 길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맞아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금사전목가님 그 반도체 장비 이야기해 주신 맥락 뭐 자세히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 있으면 좀 꼽아주세요. 질문 좋다. 네. 예. 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뭐 장비 업종을 볼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아마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을 제가 한번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와 여러분의 생각이 합당할 때는 배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까지 잘 보는 전략이고요.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사상 그런 최대의 그 수출의 실적을 올렸죠. 그중에서 약 한 20%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D램은 30년, 낸드프레시는 20년 동안 글로벌 부동의 1위를 했던 기업이죠.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팽텍에 가시면 여러분들 반도체를 공부하시려면요. 시간 날 때 오늘이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모레가 일요일이니까 차를 끌고 있잖아요. 팽텍을 한번 가보세요. 반도체를 공부하시는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저는 팽텍을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팽텍에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P1이라고 합니다. P1, P2, P3, P4, P5, P6, P7, P8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그냥 1기라고 생각하세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또는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5라인, 6라인, 7라인, 8라인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요게 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공시 내용에 보시면 P1, P2 나와 있을 거예요. 특별한 뜻이 없고요. 팽텍이라는 앞에 영문 이니셜이 P예요. 그러니까 P1, P2, P3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1기는 있잖아요. P1기는 여러분들 2015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공장을 완공을 해서 이게 지금 D램하고 낸드 프레시를 지금 생산하고 있죠. 이때 투자했던 금액이요. 자그마치 30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 2기는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2020년도에 공장을 완공해서 지금 D램하고 낸드 프레시하고 시스템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P2 라인에는요. 여러분들 대당 한 대당 2천만 원 정도 가는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여러분들 극자외선 아시죠? 그 노광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D램이나 낸더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가 투자가 됐냐면은 20조 정도가 투자가 됐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3기가요. 빠르면은 연말. 왜냐하면은 늦으면은 내년 1분기. 지금 요 3기가 2020년도에 착공이 돼 가지고요. 2023년 1분기 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요 1기하고 2기 옆에 3기가 있어요. 3기가 어떤 규모냐면요. 단일 공장으로서는 가장 큰 라인이에요. 약 30만 평대요. 30만 평에 이게 투자된 금액이 50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50조가 지금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3기는 지금 골조 공사가 완전히 지금 마무리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올 거죠. 이제 반도체 장기가 이제 입고가 될 거예요. 언제 입고가 되냐면요. 빠르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가 입고가 될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잡아둬야 돼요. 반도체 장비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반도체
요 이제 3기가 완공이 되면 그다음 4기가요. 지금 이미 있잖아요. 착공이 올랐어요. 2022년 봄에요. 이미 착공을 했어요. 지금 반도체 이 4기 공장이 있죠. 지금 부지 정지 작업이 이미 끝났어요. 본격적인 지금 착공에 좀 들어갔어요. 그다음 4기 끝나면 5기 들어갈 것이고 5기 끝나면 6기 들어가고 6기 끝나면 7기 들어가고 8기 들어가고 2033년 앞으로 10년 동안에요. 한 기를 짓는데 이 한 기를 짓는데 보통 3년씩 걸리니까요. 1기, 2기가 가동되고 있고 3기가 올 연말에 가동되고 그다음 또 3년 뒤에 4기가 가동되고 그다음 5기가 가동되고 6기가 가동되고 7기가 가동되고 8기가 가동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장비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데이터 처리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그 수요가 확대가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그 성능을 향상시킨 여러분들 차세대 DRAM 우리가 DDR5라고 이야기하잖아요. DDR5가 여러분들 지금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00단 넘는 8세대 우리가 랜더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게 한자를 좀 써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반도체는 보통 여러분들 장비와 장비 이렇게 보시면은 장비하고요. 그 다음은 소재가 있어. 소재가 장비와 이 소재가 있어요. 장비와 소재가 있는데 지금 자리는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장비가 먼저 입고가 된다고요. 요 장비 업체를 좀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도체 1기가 팽텍 1기 공장에 반도체에 들어갔던 기업들 그 다음 반도체 2기 공장에 들어갔던 그런 기업들 그럼 1기와 2기를 보면 3기가 나오잖아요. 1기하고 2기에서 장비가 최초로 들어간 기업을 찾아내면은 3기가 입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장비 업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반도체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제가 방금 그 여러분들한테 요 이야기해드린 요 장비 업종 중에서 제가 탑픽 종목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이게 유진테크를 보셔야 돼요. 요 유진테크를 잘 눈여겨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유진테크라는 종목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있잖아요. 장비가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종목을 조정시 딱 조정 들어오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경상도 말로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것을 방구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방구고 있다가 이런 종목이 내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배팅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PSK라는 종목도 있어요. PSK. 종목을 여러 종목을 볼 필요 없어요. PSK나 유진테크 이런 종목이 조정권에 들어오면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연말까지 그런 전략을 세우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팽텍 캠퍼스 P30 라인 지금 장비가 입고가 될 시기가 왔는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고 반도체는 항상 장비 쪽은 그런 입고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시마다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이거 웬만한 종목 진단보다 훨씬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장비 잡으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유진 테크 그리고 PSK입니다. 방구고 있다가 네, 예. 어떻게 해요? 방구고 있다가 예. 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좋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또 가져가고요. 네. 다음 종목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용 죽었다님께서 죽었다님. 예, 자주 와주시는 분이시죠. 예. 한화손해보험 그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은행주와 더불어서 보험주들의 그런 흐름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생명보험 말고 손해보험 쪽에서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보사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25% 늦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많이 갔어요. 솔직히 예, 지금 맞아요.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약간 횡보하다가 3월부터 3월 말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멀리 보고 있으니까 그냥 살짝 올라가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조금만 좁게 봐버리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비해서 지금 거의 5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예. 1월 한 3,900원 한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 5,100원이니까 상당히 강하게 예.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같은 손해보험 내에서도 하나손해보험이 제일 잘 가는 걸로 제가 그때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김영일 전문가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5,000원에 사시고 25% 어떻게 대응해 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진단 도와주세요. 네, 일단 이제 뭐 하나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최근에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리츠 화재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보험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말씀 주셨듯이 이제 금리 인상 수혜를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뭐 금융주들, 보험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인식이 된 거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손해보험사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자동차 운행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 자동차를 몰기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제 2,000원이 넘어가는 데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모는데도 좀 이제 많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또 자동차 운용량이 줄어들면서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실적 개선이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수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 이제 상당히 조금 크게 이 금리 인상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글로벌적인 어떤 이 상황들이 크게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보험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이 최대 주요 골짜기는 합니다.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FOMC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FOMC에서 이 빅스텝을 진행을 할 것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저번 주 주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빅스텝을 진행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 시기 조금 늦었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빠르게 급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을 예고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 보험사들의 이런 이제 주가 자체는 이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는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가장 이제 주요한 이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험사들은 보통 이제 채권을 투자를 하죠.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서는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으로 인식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보험사들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규 채권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기존에 보유한 채권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오히려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주들의 지급 여력이 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의 가장 중요한 이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거는 지급 여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지급 여력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사고가 났거나 혹은 이제 이 어느 정도 보험을 이용을 해야 될 때 이제 지급에 대한 부분들, 이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급 여력이 높아야지 보험사들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채권들, 신규 채권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보유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 여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고 지급 여력이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는 또 새롭게 회계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급 여력을 또 이제 새로운 회계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보험사들이 이 현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손해보험은 사실 진입하기에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시청자님께서 이제 좀 늦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이미 저점에서 40%, 50%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슬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염두를 둬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되면요. 추세 자체는 이제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전고점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죠. 전고점이 이제 대략 한 5,500원 구간에서 확인이 됩니다. 5,500원 구간까지 지금 현재 추세는 당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미증시나 혹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진 게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 압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압박이 결과적으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이제 계속해서 이 연속되는 사이클이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높은 수익률은 바라지 마시고 일단 이전 고점을 도달을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이전 고점인 5,500원 부근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주시고 혹시나 이제 만약에 5,000원 구간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일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수익 구간은 5,500원 정도로 짧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청자분께서도 늦었지만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이걸 좀 어느 정도 감당을 좀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5,500원 목표가고 5,000원 손절가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전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살아갑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신성 ENG요. 신성 ENG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3,313원에 예. 4%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3,30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1년 됐어요. 아, 이 종목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는데, 자, 네. 그러면 뭐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손실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신 네. 거겠죠?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아, 네. 추가 매수까지. 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께 맡겨볼까요? 네, 금산 전문가님요.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신성ENG 많이 떨어졌거든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는 네. 이제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네. 사실은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네네. 그 수익을 내는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 안정성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면 질문하십시오. 네네. 여러분들 이게 신성 ENG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사실은 상장된 오래된 기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기업이죠. 여러분들 이 기업이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클린룸이라는 한번 들어보셨죠? 클린룸의 뭐 대표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을 매매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재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이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여러분들 보시면 인건비가 연 인건비가요 197억이 나와요. 그 다음은 연구개발비가요 연 93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업에 이게 지금 요거는 여러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잖아요. 연구개발비하고 인건비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잖아요. 요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 비용이 있잖아요. 금융원가를 보세요. 어떻게 기업이 이자를 있잖아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요 이자 보세요. 이자가요. 지금 지난해 이자가 40억 줬어요. 그 앞에는 이자가 77억이었어요. 기업 자체가 지금 영업이익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요. 영업이익은 내더라도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요. 사실은 베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뭐 손익계산서뿐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요 대차 대조표 보더라도 현금 오름표 보세요. 지난해 현금 오름표가 보세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 이거는 매수를 좀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종목은 사실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전략이고요. 최소한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팽텍 수혜 주니까 팽텍 아까 저 팽텍 캠퍼스 P3기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정도의 모멘텀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다가요. 지금 자리는 워낙 손실이 크니까 한 2,200원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자님 방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또 지켜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2부에서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